안녕하세요. 네, 마인드 닥터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고전이 된 영화 인터스텔라, 우주, 방주, 성배, 물리학과 미립자, 마음과 마음입니다.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 컨택도 단역으로 등장합니다. 차 한 잔 들고 편안한 자세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기니까요. 광대한 우주는 우리를 겸허하게 만듭니다. 과학의 발달로 은하계와 별들이 이제 수억 개입니다. 태양계를 포함한 우리 은하계가 모래사장의 모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게 실감이 되시나요? 나머지 엄청난 모래알들 중에 생명체가 없다는 것은 믿을 수가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수준의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 우주의 끝에서 신을 혹시 보게 되리라는 기대로 우리는 결국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선 영화로 우주를 만나보죠. 마인드 닥터에게 고전이 된 영화들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영화는 디지털과 4D 같은 어떤 기술적인 대도약을 했죠. 우주를 다룬 영화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술의 집약을 보며 화려한 영상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이야기는 그 컨텐츠에서 기술 이상의 도약을 합니다. 정신의 의식의 진화를 다루게 된 우주 영화의 진화인 것입니다. 외계인과의 전쟁을 그리는 영화가 주류다가 영화사의 기념비적인 영화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지구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된 우주임을 시간과 차원을 넘나들며 고민한 최초의 위대한 영화였죠. 컨택처럼 외계인과의 접촉에 성공하며 그들의 앞선 문명과 교류한 영화도 그 뒤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014년 인터스텔라가 나오며 진화의 결정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도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벤치마킹하지 않냐는 질문에 무의식적인 오마주는 작용했을 것이라며 그 영화에 깊은 영감을 받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자, 169분의 상영 시간이 반으로 느껴지는 시간 마술을 경험하게 한 이 영화 인터스텔라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인드 닥터 6가지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주시대의 방주에는 누구를 태울까? 영화는 병든 지구를 탈출하여 우주의 다른 공간에 둥지를 트려고 하는 노아의 방주 류의 스토리입니다. 선발대가 제2의 지구별을 찾고 쿠퍼와 딸 머피가 방주가 뜰 수 있는 개수를 얻어 방주를 띄우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는 물이었지만 이 시대에는 숫자이죠. 비행과 이주에 성공해서 우주정거장에서 평화롭게 머무는 아이들을 볼 수 있지만 그 전에 감행했을 인류의 대탈출 스토리가 무척 궁금합니다. 노아가 그랬듯이 한정된 방주에는 모두 다 태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노아와 그 가족, 동물 한 쌍들이었지만 이 가이아, 지구를 버리는 시대에는 누가 선택하고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른 영화 엘리시움에서는 유토피아 같은 기지에 한정된 선민들만 살고 오염된 지구에는 선택을 받지 못한 하류층의 사람들이 지하에서 버러지처럼 살아갑니다. 지구를 공장 굴뚝과 무기로 오염시킨 이들은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힘 있는 나라의 힘 있는 사람들이죠. 신이 그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주는 손길을 얻을 때 우리는 과연 보편 타당한 원칙들로 살아남을 이들을 고를 수 있을까요? 그들은 SF 영화에서 미지의 선지적 존재로 나옵니다. 웜홀을 토성 옆에 만들어준 그들, 블랙홀에서 쿠퍼가 개수를 얻도록 유도한 그들은 신일지, 우리보다 앞선 문명의 외계인일지, 혹은 미래에서 온 우리의 후손들일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류의 역사에 불가사의로 의문을 남긴 유적들이 그들의 작품이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도 그들의 돌기둥은 인류의 진화와 문명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영화 컨택에서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문명의 지적 생명체로 등장합니다. 조디 포스터가 연기한 주인공 엘리는 이 거대한 우주에 우리만 존재한다는 것은 공간의 낭비다라는 신념으로 진리 탐구의 영역을 우주로 넓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찾아내는 것을 궁극적인 자신의 목표로 삼으며 끝없이 우주와 교신을 하죠. 그러다 수신받은 디지털 신호에 은하계를 여행할 수 있는 지구의 과거로는 상상도 못했던 우주선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엘리는 이를 통해 지구 시간으로 짧았지만 그들이 말해주는 지혜와 진리를 들을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우주는 지구보다 그들, 즉 초월적 존재, 신을 컨택하고 소통하기에 더없이 훌륭한 공간입니다. 이러기에 우주 영화는 스펙타클 재미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정신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다차원 세계, 과학과 의식의 만남. 영화에서도 웜홀 같은 수억 광년의 까마득한 거리를 이어주는 다차원적 지름길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확 다가오게 만들어줍니다. 블랙홀과 화이트홀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이론이죠. 빛보다 빠른 가상의 입자를 물리학자들은 타키온이라 합니다. 타키온의 속도로 가면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죠. 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우주선은 불가능하지 않냐며 회의적이 될 것입니다만 나중에 미립자 이야기에서 나오지만 우주를 구성하는 만물의 원소가 있다면 이 근원적인 원소는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정보를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전달이 되면 이동도 가능한 것이겠죠. 고차원의 의식은 거리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아서 순식간에 우주의 저 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뿐인가요? 하나의 의식이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뿐 아니라 절대 불가사의했던 시간의 문제도 다차원적 세계에서는 과거의 만남도 가능합니다. 이제 우주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가시적이고 가볼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주는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몸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은 동일한 우주적 진료로서 믿어졌기에 당연한 이치일 것 같습니다. 우주에서 찾는 우리의 성대. 구원을 다루는 영화는 항상 우리를 구원해줄 해답, 보물을 찾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에서는 성배나 여러 보물들도 나타났었죠. 인터스텔라에서는 인류를 태울 우주선, 방주를 띄울 양자역학 개수가 성배이죠. 우주과학 시대이니 수학 이론인 것은 아주 콘텐츠의 진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웅이 성배를 찾을 때는 보편이 아닌 혁신적인 생각, 즉 깨달음이 빛이 되어 어둠이 밝혀지는 것이죠. 강철 같은 의지로 나아가서 자기 희생으로 얻게 됩니다. 인류는 이렇게 해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스텔라에서도 쿠퍼는 지구의 어떤 신전이나 지하가 아닌 우주의 블랙홀에서 성배이고 비의인 어떤 개수를 구합니다. 인디아나 존스처럼 악당을 처치하고 불기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생지로 밀어보내고 자신은 모든 존재가 으스러져 없어지는 검은 공간으로 뛰어듭니다. 자신이 이미 보내버린 시간을 대상으로 과거에 영향을 주고 개수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영웅이 되었는데 이 장면은 재미가 있지만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과거의 성배 획득처럼 비밀의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다차원적인 의미 안에 성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쿠퍼가 우리들에게 보낸 신호가 들리지 않는지, 보이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터스텔라의 지구 오염과 말라버린 들판이 곧 도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삶이 품어야 하는 고통과 슬픔으로 우리는 항상 구원의 비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보성애.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엄청난 흥행 성공을 거뒀는데요. 제작한 나라인 미국에서조차 우리나라만큼 인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평론가들은 그 이후로
부성애를 꼽습니다. 요즘 가족애가 화두이기에 쿠퍼의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몇백만 명이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쿠퍼는 딸에게 부모는 아이의 추억이고 유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내리사랑과 헌신적인 희생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아버지는 특히 아들보다 딸에게 딸 바보 유령이죠. 문제는 감정 표현이 미숙한 남성들이기에 딸아이가 성장해 버리면 그 수준을 못 따라가서 사춘기 전으로 부녀관계는 확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쿠퍼의 머피에 대한 사랑 이상으로 지극한 우리 드라마 내 딸 서영이에서 서영이 아버지와 또 소설 아버지에서 지원이 아버지 등 우리나라 아버지들도 부성애가 대단합니다.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서영이 아빠와 신봉사 같은 눈뜬 장님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딸의 정신적인 성장을 도우며 이상적인 남성상을 심어줄 정도로 다정하고 지혜롭게 가족 옆을 지키는 역할이 좋은 아빠가 아닌가 합니다. 쿠퍼도 머피 옆에서 그렇게 나이 들어 가고 싶어 했지만 극단의 상황에서 아이들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오지 못할 길을 알면서도 떠납니다. 머피는 소영이나 지원이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다가 모르스 보어로서 아버지의 진심을 알았고 부녀관계가 구원이 되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다정하고 현명하게 살도록 해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공간을 채우는 마법의 알갱이. 인터스텔라, 그러니까 별들 사이 공간을 말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은 각각 너무나 먼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확장되니까 그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별들 사이의 검은 공간은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적막한 장소입니다. 우주 공간의 물질은 30%이고 70%가 빈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전파와 빛들이 별들 사이의 거리를 메꾸려 교신하지만 너무나도 먼 거리이죠. 웜홀 등을 통하거나 의식의 레벨이 높아지면 억겁의 거리가 극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우주의 이 공간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존재합니다. 우리 몸의 성분을 쪼개면 원자가 되죠. 그 원자들 사이의 거리는 그 질량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 몸도 차 있는 공간보다 비워져 있는 공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꽉 채움이 아닌 비움, 공이죠. 왜 신은 우주와 우리 몸에 이토록 채움보다 더 큰 비움의 공간을 주었을까요? 조물주는 우리에게 이 공간을 통하여 서로 이어져 통하라고 만든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통하여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미립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개서 마지막으로 남는 근원적 물질이 미립자입니다. 미립자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의식의 알갱이라는 증거는 가장 아름다운 과학 실험이라고 알려진 관찰자 효과라는 실험 내용을 읽어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우주와 우리 의식의 기본 요소는 같으니 서로 통하는 길은 이미 이어져 있어 온 것이죠. 쿠퍼가 머피에게 공간과 시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신호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신묘한 미립자 덕분이었습니다. 미립자는 내 몸의 공간과 우주 공간에 가득한 고도의 지형을 가진 우주 창조의 근원적인 존재가 아닐까요? 미립자를 조정하는 것은 순수한 의식이 아닐까요? 의식의 레벨이 높았던 성인들은 미립자와 최고의 수준으로 동조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신성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이 있다고 하셨고요. 미립자를 제대로 바라보며 그 의식과 동조한다면 깨닫게 될 것이고 신성이 발휘될 것이며 우주 반대편으로 속도의 개념을 초월하여 도달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 말을 너무 의심하지 말자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습니다. 홈그라운드나 익숙한 곳에서는 뭐든 잘 하게 되죠. 물통에 이 사랑, 우정 등의 좋은 글자를 써붙이고 마실 때마다 건강해지도록 기도를 하면 그 통의 물은
항상 맛이 있고 현미경으로 보면 육각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미립자의 동조 현상임을 알게 되면 의심은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터스텔라에서처럼 우주선 방주로 지구를 탈출하여 우주의 저편으로 건너뛰는 기적에서부터 아침에 눈을 뜨니 우리의 작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상의 작은 기적까지 유효합니다. 마인드 닥터. 이렇게 길게 인터스텔라를 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에 아름다운 별이 떠 있습니다. 저 너머에 보이지 않는 별들과 은하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주를 만들어내는 존재의 중심에 있는 창조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질계 너머의 절대계는 어떻게 가늠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하며 까만 하늘을 가리키는 손끝은 저의 가슴으로 얹혀집니다. 저 우주를 구성하는 진료가 우리의 몸과 의식의 진료와 같음을 느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과 의식이 가루가 되면 별처럼 저 우주의 순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들은 미립자들이 뭉친 것이고 당신과 나 사이의 빈 공간도 이것으로 채워져 있으니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하나의 의식이라도 파동으로 떨리며 빛이 난다면 여기에 동조하는 다른 의식들은 이 파동에 공명할 것입니다. 아무리 먼 거리라도 낯선 타일지라도 서로 같이 울린다면 의식은 하나가 되고 이것이 진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선한 진화는 쉬운 게 아닙니다. 영화의 만 박사처럼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하는 심성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진화가 역으로 가서 멸망의 파국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인내하며 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영화 인터스텔라는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봅니다. 앤드류 행성에 홀로 도착해서 황량한 제2의 지구를 바라보는 아멜리아의 떴던 떨리는 희망의 파동은 쿠퍼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 젊은 90세의 노인은 관절염 다리를 끌고 제2의 인듀런스 호를 타고 그녀에게 날아가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흐뭇해집니다. 시를 인용하며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로서는 당연히 영화에서 나왔던 딜런 토마스 시가 되어야겠죠. 밥 딜런이 흠모해서 예명을 따라한 시인 토마스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며 힘을 내시라고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빛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이 시가 꺼져가는 지구 가이아를 살리며 진화의 빛을 되살리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인드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